네,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동향을 보니까 ETF만 웃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위권을 모두 ETF가 차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ETF 그렇다면 자금 동향이 어떻고 또 어떤 ETF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ETF 자금의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네, 10월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ETF를 통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한 주 만에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10월 2주차 글로벌 ETF 자산의 순유출 규모는 40억 달러로 한 주 만에 다시 유출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들어서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금 유출세를 보였고요. 일본은 BOJ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완화책이 등장하지 않는 실망감에 유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선진국 권역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부진이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자금 유입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2주 연속 유입세를 보였던 중국은 금주 들어서 자금 유출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신흥국 자금 유출 진정 기대를 다소 악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를 살펴보면 스파이더의 S&P 500 인덱스 ETF, 또 스파이더의 하이힐드 ETF, 또 아이세어스의 중소형주 ETF로 미국의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 대형주 및 중소형주 ETF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자금 유출이 많았던 ETF를 보면 아이세어스의 바이오 기술주 ETF, 스파이더의 에너지 ETF, 또 아이세어스의 회사채 ETF로 미국의 약가 규제 우려와 또 유가 상승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서 바이오 기술주 및 에너지 ETF 중심으로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비둘기적 색채가 강했던 9월 FOMC 의사록 영향으로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이용 선호 성향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선진국 및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소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국내에 상장된 ETF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 상위에 있는 ETF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덱스 200과 같은 인덱스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주에도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둔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증시가 국경절 연휴로 시장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정책 당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ETF가 4%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 정보처가 오펙이 미국 원유 생산 전망을 하향하면서 2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유와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익률 상승 흐름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고요. 금주 들어서도 위험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 방어 ETF보다는 경기 민감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대외적으로 또 어떤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 또 내일 공개되는 미국의 배지북 공개, 또 15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중국의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간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자극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향 수요 둔화와 함께 조유가에 따라서는 수출 단가 하락으로 이제 단기간 내에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지만 10월 중하순 열리는 오후 중 전회를 통한 재정 부분의 경기 부양책 기대를 높이는 지표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부진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었고 또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베이지북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높일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는 부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과 달리 베이지북 공개를 통해서는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는 한국은행의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 또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배경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한국은행의 경기 및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는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투자 전략은요? 네, 인버스보다는 인덱스 ETF를 중심으로 이번 주도 시장을 보는 부분들이 크다 보고 있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9월 FMC 의사록 영향 자체가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손을 높이면서 안도내리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높아진 국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주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실적 개선의 한 요인이었던 환율 효과가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확산시켜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류가 중심이 돼 국내 증시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인덱스 상품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측면에서는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는 대형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ETF 중에서는 대형 수출주 비중이 높은 타이거 경기 소비재와 같은 이런 ETF를 중심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